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되겠네요. 하나는 그 의료 대란이 생각보다 그렇게 언론 지상에 뭐 많이 나오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소방관들 뭐 입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지면에 많이 보도되지 않도록 한 측면, 이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도량이 이제 추석 때 많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시사와 관련된 내용 이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그 체코 방문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통령이 해외 원전 세일즈를 하고 돌아왔다. 거기에서 물론 야당에서는 이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보면 뭐 우리에게 24조 원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6조 6천억 정도다라고 말은 하지만 야당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생각보다 세게 보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성과가 언론 지면을 세게, 특히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분이 많아지면서 이게 보수 지지층들이 그래도 뭐 지지할 만하다, 뭐 그렇게 난리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라는 어떤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뭐 정당 평가를 좀 볼까요? 정당도 이제 동반 상승이 됐는데요. 3%포인트 올랐습니다. 28에 31.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2 됐는데 그 전 조사에서 33에서 32가 된 거니까 1%포인트 하락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라서 32대 31로 지금 거의 붙었습니다. 여기서도.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이 이걸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가 전 조사죠. 네. 9월 2주에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8 해서 5%포인트 격차였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벌어지면 이게 오차 범위를 넘어서 네. 넘어서 제1야당이 여당을 밀어내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다시 붙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검찰 구형이 있었거든요. 네. 2년. 이재명 대표? 예. 예. 근데 이 검찰 구형에 의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사 응답 적극성이 좀 살아났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큰 거는 아닌 게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이니까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이게 과거에 보면 2022년 10월 그때는 김용 부원장을 네네.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는 5%포인트 하락입니다. 근데 지금은 1%포인트 하락이니까 그 효과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효과가 없다. 인용 구형만으로는. 그런데 묘하게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역시 그 대통령과 관련된 아주 같은 흐름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3%포인트 회복을 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차트만을 보면은 서로 간에 역상관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크게 역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그렇군요. 근데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이제 지금 어찌됐든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간에 상당한 경쟁이 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부 지표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소폭 아주 그냥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앞서지만, 대전부터 그러니까 광주 전라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전 이게 이번 조사에서 충청권이 좀 움직였어요. 네. 충청권이. 예. 충청권 그다음에 이제 PK 예. 이쪽에서 좀 움직였는데요. 대전, 세종, 충청이 지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31대 31,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8, 개혁신당이 2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31대 31 상황에서 나머지 정당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39대 33이 되니까 5점이 이내지만 민주 계열이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대전 쪽이요. 네. 충청 쪽이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26대 33이 됐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울경도 지금 6%포인트 격차죠. 예, 부울경도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부울경도 격차가 좀 납니다. 21대 36이 됐고요. 네. 조국혁신당 표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29대 41.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이 포함시키면 이렇게 돼서 전국 평균에서는 두 정당이 비슷하지만 32대 31로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로 비슷하지만 곳곳의 격전지에서는 지금 충청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조금 민주 계열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전국 평균으로는 그다지 뭐 더불어민주당이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네. 충청권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뭐 구형받은 게 악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은 뭐 화려하게 체코에 가서 뭡니까 원전을 좀 팔고, 근데 원전 파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어서 네. 중도층까지 확 휘어잡는 이슈는 아닙니다. 아니다. 예.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과거 뭐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그때 자원외교 했던 것들이 예. 당시에 그 자원외교에서 우리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대단하지는 않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겐 좀 달라요. 그러면은 조금 좀 집 나간 토끼들이 그럼 뭘 좀 하나 이렇게 눈에 띌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대구 경북 고관여 지지하셨던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은 아직도 별로입니다. 아마 이건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아마 한동훈과의 갈등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아하. 한동훈 당대표와의 갈등이 네.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이와 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내재되어 있다. 불만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갤럽 조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 한 주 쉬었다가 나오는 것이고, 그 조사에서 이제 뭐 전반적인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지만 조중동이 세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냥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동아일보는 세게 쓰고 있지만, 그나마 뭐 사설까지 쓰고 있지만 조선과 중앙이 쓰지 않고 뭐 종편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쨌든 KBS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의 어떤 불균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70대 보수 성향 분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쪽으로 여론이 좀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4%로 가장 높은 것 같고요. 70대 이상에서는 역시 국민의힘 지지가 58%로 이제 높은 걸로 볼 때, 70대 이상의 유권자 성향.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TK네요.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이 정도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PK가 오르고 TK는 떨어졌다. 그렇죠.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주목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그러니까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마음을 그렇게 확 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이 정도의 갈등이 굉장히 잠복해 있을 뿐이지, 이게 만약에 지금 선거 국면이면 이거 심각한 거죠. 네. 그러면 선거 국면이면 큰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당장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안심하고 있는 거죠, 거긴. 저 저기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심. 이 정도로 가도 부산을 뺏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안심을 하는 거죠. 예. 그건 마치 그런 심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선거에 임박해서 김건희 여사를 언론에 등장시키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예. 지금은 큰 선거가 아니니까 예. 계속해서 등장하고 밑바닥으로 빠지더라도 빠진 다음에 나중에 선거 임박한 6개월 전서부터 노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빼면 그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시기에 따라. 그렇군요. TK 지역의 인미 의원에 따르면 TK 지역의 의사들이 많이 산답니다. 병원이 많아서 사실 뭐 그런 면들도 의사들이 어떤 그렇습니다. 반감이나 이런 것도 또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러면 서울도 해석이 되네요. 서울도 그러게, 지금 예, 국민의힘이 인기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예, 그런 것들도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갤럽 조사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하지만 저 시청자 여러분들 네, 위해서 예. 일단 30초만 말씀드리면, 네네. 오늘 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1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해서 25, 한동훈 대표는 1%포인트 상승해서 15이지만 두 주자의 격차가 무려 10%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훌쩍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거의 나머지 인물들을 다 뒤로 제끼고 1등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조국 대표 4, 그다음에 이준석 3, 이준석 대표요. 이준석이 대표가 아니죠. 이준석 네, 의원. 예. 그렇죠. 홍준표 지사 2, 그다음에 김문수 2, 김동연 지사 2,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1, 원희룡
전 장관 1 이 정도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 지난주 조사에서 1%포인트 이재명 변동. 대표가 하락할 만한 이슈는 여전히 그 재판. 예, 재판인데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반영은 안 이게 됐다. 반영됐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형 2년만으로 2년 가지고는 예. 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별로 흔들 수 없다. 그게 지금 여기 바로 나오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제 갤럽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모셔서 또 여론조사 상황이나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